저는 그럼 나이트크로우 글로벌과 이제 거기 안에 사용되는 크로우의 동화인 크로우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한 델파스 17기 정찬웅이라고 합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나이트크로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3 게임 버전이 아닌 웹2 게임 버전으로 먼저 게임이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날 출시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인데 당시에 얼마나 핫했냐면은 5월 달에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제 양대 이제 스토어에서 1등을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큰 인기를 누린 게임입니다. 일반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2023년 국내 매출이 2,300억 이상 달성한 만큼 엄청난 대작이었는데, 위메이드에서 이 웹2 게임을 웹3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언어를 지원하면서 170개국에 오픈을 하였는데, 당시 동시 접속자가 16만 명 이상 들어오고 매출이 60억 원 이상 달성된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나이트크루에 대해서 장현우 대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나이트크루 글로벌은 그간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모두 모아 조금 다른 전략으로 선보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르코가 한국에 실패로 했을 때는 인식이 되고 있던 터라서 그 실패를 답습해서 보다 나은 그런 토크노믹스와 그 다음에 멀티 토큰을 도입을 통해서 게임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고, 또한 옴니체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유저들이 어떻게 게임 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5월 7일 날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당시에 매출이 1613억 원, 영업 손실이 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딱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 대비 매출이 38.4% 증가하였고 영업 손실은 300억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나이트크로우의 매출에 영향이 크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이트크로우가 오픈 3일 만에 누적 매출이 160억 원이 넘어갈 만큼 큰 인기를 글로벌에서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동시 접속자가 37만 명을 넘고 최고 동시 접속자는 40만 명을 넘었는데, 서버 그 대기하는 인원들만 합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50만 명, 6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현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프로 글로벌의 핵심 특징은, 토큰 같은 경우에는 멀티 토크노믹스 채택을 통해서 7개의 토큰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서 크로우라는 토큰이 기축통화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토큰을 어떻게 이제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냐는, 실질적으로 그 게임 내에서 레벨 45 이상을 달성하면은 토큰을 민팅할 수 있게 되고, 레벨 50 이상을 달성해야지 캐릭터를 NFT화 할 수 있는데, 그 캐릭터의 화는 본인이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과 포함시켜서 NFT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레벨 45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 한 달 이상이 거의 소요가 되었고, 현질한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 2달에서 3달 이상이 소요가 되는 등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의 특징 중 하나는 옴니체인인데, 위믹스 이외에 BNB, 폴리곤, 그다음 크로마, 아발란체, 이더리움 체인을 지원하는 만큼 엄청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파이 쪽에서 계속 종사했던 입장에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 출시하고 바로 다음 날에 제가 거의 발표 순서였어서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팔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 저는 이 성공한 웹2 게임이 웹3로 전환하게 됐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 게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고, 이 게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웹3 게임의 메타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사실 작년부터 가지고 있어서, 이 게임과 사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가 작년부터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정적으로 개인적인 저희 생각이지만, 게임성 및 웹2 게임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게임이니까 매출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웹3로만 게임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P2E의 한계를 못 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 발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는 당시에 위메이드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그런 구도도 관련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게임 유저가 아니다 복잡해서 뭐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핵심 요소인 가운데 있는 크로우 토큰입니다. 이 크로우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게임 내에서 제가 몬스터를 파밍한다든지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들을 이제 다른 유저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판매할 때 어떤 재화로 거래가 되냐면은 비다이아라는 재화로 거래가 되는데, 그 유저가 비다이아로 구매를 하면은 저는 그 비다이아를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다이아가 84개 모이게 되면은 1크로로 민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크로우를 위믹스 플레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위믹스 토큰으로 수합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크로우를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점에서 제가 현금으로 현질을 해서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다이아가 아닌 다이아라는 재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이아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 다이아로 아이템을 저는 이제 이 다이아로 아이템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럼 올려놓은 아이템을 제가 이 다이아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유저는 다이아를 보상받는 게 아니고 비다이아가 아닌 비다이아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유저는 그 V 다이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과정 똑같이 크로우를 민팅할 수 있고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크로우가 이 게임 내에서 용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우를 근데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팅을 할 수 있냐면 0.75라는 가격이 무조건 넘어야지만 이 민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게임 생태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75가 넘어가게 되면은 민팅이 블럭이 아예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아예 그 버튼을 클릭을 못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몇 주간 0.75달러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0.75를 넘더라도 유저들이 바로바로 민팅을 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사실 비다이아가 계속해서 사실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다이아는 84개가 모여 1크로인데, 제가 좀 실제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레벨 45 기준으로 물론 현금을 얼마만큼 투입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지만 200에서 500 비다이아를 획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유저가 민팅할 수 있는 크로우 수량은 100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만약에 0.75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200 다이아 같은 경우는 1.5달러, 500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달러, 실질적으로 그 정도밖에 하루에 수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이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질, 캐시로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즌 패스라든지 배틀 패스라든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권들 또한 다이아로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V 다이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A가 B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A는 V 다이아나 다이아로 비용을 지불 가능하지만 B는 무조건적으로 V 다이아라는 화폐로만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다이아로 어, 이 다이아의 용도는 크로우를 거의 민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우는 비 다이아로 수합은 가능하지만 크로우에서 다이아로는 수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로우와 비 다이아는 서로 상호 수합 가능한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이, 그러니까 발행량이 총 5천만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팅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크로우 물량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크로우를 위믹스 달러나 멀티 토큰으로 교환하면서 크로우의 공급량이, 그렇게 되면은 크로우가 소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사실 그런 원리로 위메이드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크로의 적정 가격은 약 1달러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8,000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재 실질적으로 상점에서 1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84 V 네, 빠졌는데 V 다이아로 지금 교환이 되고 수합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즉슨 1크로가 1.05달러일 때 100달러로 8,000다이아를 구매하는 것과 1대1 비율로 실질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가 1.5달러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뭐 1달러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1.0달러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크로로 사실 다이아를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가 1달러보다 훨씬 비싸다면 현금으로 다이아를 사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설계 자체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유저들은 크로 가격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0.75 아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게임 상점을 통해서만 거의 다이아를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현질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를 그냥 다이아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저들은 다이아랑 아이템이랑 아까 말씀드린 뭐 시즌 패스 같은 던전 입장권 같은 것들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로우로 다이아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동일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메이드 측에서 크로우를 통한 다이아 구매보다는 과금을 통한 구매가 유리하도록 이 부분을 사실 설계한 것 같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유저들은 크로우를 거래소를 통해서 캐시아웃 하는 수단으로 이 순간부터 사실 인지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또 미쳤냐면은 크로우가 0.75를 넘지 않게 되니까 아예 민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유저들이 비다이아를 통해서 다른 토큰들을 민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트 크로우 내에는 총 7개의 토큰이 있는데 크로우를 제외한 6개의 토큰이 있는데 이 6개의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우의 0.75달러처럼 출금에 대한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아를 모으고 또 부가적인 사실 또 재료를 모아야 되거든요. 다이아 말고도 이런 토큰들은.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민팅을 해서 계속해서 그 토큰들을 출금하다 보니까 그 토큰들의 가격 또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왼쪽에 가져온 게 이제 거의 2달 정도 된 차트거든요. 게임이 런칭한 지 대략적으로 2달 정도 돼서. 그래서 고점이랑 현재 가격을 대비해서 보면은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사실 원래 P2E 게임들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던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다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리메이드는 인게임 상점을 통한 사실 현금 확보가 포커스가 조금 더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 유저들은 크로우 판매를 통한 현금 확보가 좀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게임사도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유저도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결국 그 돈은 어디에서 유입되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크로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크로우의 소각철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토큰 사용처 빌딩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웹3 게임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게임들이 많이 없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점에서 캐시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크로우를 통해서 그런 인게임 아이템들도 구매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열려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예전에 그 메이플 스토리가 실제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인게임 상점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웹3 게임을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진정한 웹3 게임을 꿈꿨으면. 그리고 저는 이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소각철을 외부 요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굿즈 아이템이라든지 요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행사들 같은 것들도 티켓 판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로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온 오프라인 토큰 사용처를 통해서 크로의 소각철을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사실 제 개인적인 사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강조했던 부분 옴니체인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이트크루는 주장했던 게 6개의 체인을 지원하는 옴니체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3가지의 지갑을 지원하거든요. 오나 월렛이라는 지갑, 그 다음에 위믹스 월렛, 플레이 월렛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믹스 월렛이랑 플레이 월렛은 위믹스 3.0 체인만 지원을 하고 오나 월렛이 저기 나와 있는 6개의 네트워크를 사실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우 자체가 사실 6가지 네트워크에서 다 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크로우 크로마, 크로우 이더, 크로우 아발란체, 뭐 크로우 폴리군 등 6가지 네트워크로 크로우를 사실 민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거래 자체가 크로우가 피닉스 덱스라는 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피닉스 덱스는 위믹스 3.0 네트워크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크로우를 크로마에서 민팅을 하면은 피닉스 덱스에서 제가 판매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크로마를 민팅한 다음에 프로 위믹스로 위믹스 플레이에서 한 번 수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피닉스 텍스에서 거래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사람들이 사람들이 굳이 다른 네트워크에 민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가 직결이 되는데 여기서 더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은 지갑을 3개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멀티체인 지원하는 건 문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위믹스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보통 이쪽 위믹스 생태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믹스 월렛이나 플레이 월렛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이 지갑을 사용해서 제가 만약 크로우를 민팅을 한 번이라도 진행하면은 다시는 지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제가 위믹스 네트워크에서 위믹스 3.0에서 한 번이라도 민팅을 하면은 다른 네트워크로 아예 바꿀 수가 없고 아예 새롭게 캐릭터를 다시 키워서 레벨 45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리메이드에서 애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네트워크에만 크로우를 민팅해라 라고 어느 정도 설계를 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크로우를 사실상 민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스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토탈 트랜스퍼가 170만 건이 넘어가고 홀더는 3만 8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 반면에 다른 네트워크는 첫 번째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홀더가 한 명이고 토탈 트랜스퍼가 4건입니다. 두 번째 게 BSC인데 홀더 23명, 토탈 트랜스퍼 207건. 세 번째 게 폴리곤, 홀더 27명, 토탈 트랜스퍼 436개. 마지막에 아발란체인데 토탈 트랜스퍼가 58건밖에 없고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벤트를 진행해서 트랜스액션이 한 1000건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이벤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게임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유저가 정말 많고 게임성도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대작이고 성공적인 게임이지만 맞죠? 진정으로 리메이드가 이 나이트크루를 웹3 게임화 하려는 의지가 있었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캐시샵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현금이 확보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은데, 웹3 게임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웹3 게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좀 많이 알아보면서 좀 아쉽고, 조금은 더 좋은 형태로 웹3 게임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게 과연 P2E 게임 형태로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한계인가? 웹3 게임은 왜 꼭 P2E 게임으로만 빌딩을 하려고 할까? 다른 방식으로는 빌딩하면 안 될까? 라는 그런 계속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여서 제가 앞으로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연장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